갓 100일 넘은 손자를 시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유럽 여행까지 다녀온 철면피 며느리. 과연 65세 어머니는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갓 100일을 넘긴 손자 민준이가 방금 전까지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이제는 할머니인 김정숙 씨의 팔 안에서 칭얼거리고 있네요.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점심 약속 있어요. 저녁에 올게요. 이런 말만 남기고 사라진 며느리 수진 씨. 이게 벌써 이번 주에만 4번째입니다.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손자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이렇게 매일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민준아, 울지 마라. 정숙 씨는 65세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손자를 돌봐야 합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먹이기, 트림 시키기까지. 이제 막 은퇴를 생각하던 나이에 이런 육아가 매일 반복되니 허리와 무릎이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다니던 똑똑한 여성인데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봐줄 거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이를 맡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수다 떨기, 쇼핑하기, 남편과 둘만의 데이트까지. 이 모든 시간 동안 아이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거죠. 더욱 기가 막힌 건 수진 씨의 태도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민준이가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 그런지 저보다 훨씬 잘 달래시네요. 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듣기에는 칭찬 같지만 사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하죠. 정숙 씨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손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자는 정말 예쁩니다. 작은 손가락, 통통한 볼, 깜찍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방적인 육아 떠넘기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답답한 건 주변의 시선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님은 참 좋겠네요. 손자 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매일 밤잠을 설치며 아이 돌보는 고생은 모르고 하는 소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3대 가족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만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이런 건가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키우고 자신은 자유롭게 살겠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온 건가요?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숙 씨는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본 이야기를 꺼내려 했는데 아들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가 너무 잔소리한다고 하던데요.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산후우울증도 있다고 하고.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잔소리라고요? 산후우울증이라고요? 언제 잔소리를 했다는 건가요? 손자를 하루 종일 돌봐달라고 맡기면서 내가 한마디라도 불평했던가요? 오히려 묵묵히 참고 돌봐주기만 했는데 이게 잔소리라는 겁니까? 민호야, 엄마가 언제 잔소리를 했다고 그러니? 매일 아이를 맡기고 나가도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다. 그리고 산후우울증이면 더욱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정숙 씨가 억울해하며 말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요.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치료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한다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누가 애를 키우고 있다는 건가요? 하루 종일 손자를 돌보는 건 시어머니인데 스트레스 받는 건 며느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게 치료라고요? 그럼 매일 치료받으러 다니는 건가요? 정숙 씨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너희가 키워라. 왜 엄마한테 맡기고 그런 소리를 하니? 65세가 넘은 할머니가 매일 신생아 돌보는 게 쉬운 줄 아니? 아들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손자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기뻐하면서 봐준다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기뻐서 봐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손자가 예쁘지 않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일방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서운하다는 건데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서운한 건 아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남자만 일하는 시대도 아니고 맞벌이도 하고 수진이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만 살 수는 없죠. 엄마가 조금 도와주셔야지.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아이 갖지 말라고 했어야죠. 정숙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65세에 은퇴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육아에 매달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며느리를 편들기만 하는 아들을 보니 정숙 씨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네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면서 며느리의 스트레스만 걱정하고 있으니 정말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이제는 패턴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손자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자신만의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숙 씨는 그 시간 동안 손자 민준이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면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주고 잠들지 않으면 안아서 재워야 합니다. 65세인 나이에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허리는 아프고 팔은 저리는데 손자가 울면 또 달려가야 하죠. 더욱 화가 나는 건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줌마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워낙 손자 봐보세요. 제가 맡기지 않아도 보고 싶다고 하실 정도예요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신이 매일 떠넘기면서도 마치 시어머니가 원해서 보는 것처럼 둘러대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수진 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쇼핑까지 하기로 했다나요?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구경한다고 하더군요. 정숙 씨는 라면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손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자는 틈에 겨우 밥을 먹는 것도 사치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라면도 식어버린 채로 먹어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아이 눈치를 봐가며 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손자가 열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서 아이의 열을 재고 약을 먹일지 말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돌아온 후의 태도입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아, 그런데 민준이 열 난다고 하셨죠? 제가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책임감 있는 엄마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나요? 이런 일상이 매일 반복되니 견디기 정말 힘듭니다. 손자는 예쁘지만 이렇게 떠넘겨지는 육아가 과연 맞는 건가요?
며느리는 엄마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자유만 누리고 시어머니는 육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건가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별거 아니야. 그냥 아이 돌보는 게 힘들다고 투덜대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정숙 씨의 힘든 마음을 단순한 투덜거림으로 치부해버리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도가 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갑자기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더 크면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며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네요. 물론가 100일이 넘은 손자는 시어머니가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죠. 어머니, 일주일만 부탁드릴게요. 민준이는 어머니가 제일 잘 보시니까요. 그리고 애가 더 크면 여행 갈 시간도 없는데 조금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수진 씨가 애교스럽게 말했지만 정숙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생아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야, 너희들 미쳤니? 100일간 넘은 아이를 두고 여행을 간다고? 정숙 씨가 화를 내자 아들 민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잠깐 휴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라고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그럼 아이를 왜 낳았나요?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나요? 정숙 씨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아이를 낳는다는 건 책임을 지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다고 친정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돌아오면 정말 잘하겠어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행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당분간은 또 갈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더군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전화로 엄마, 비행기 타러 갑니다. 민준이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들떠있던지 아이를 두고 떠나는 부모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숙 씨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밤에 자지 않고 울어대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만 돌봐야 하니 몸이 감당이 안 됩니다. 65세가 넘은 나이에 신생아를 혼자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며느리와 아들의 연락입니다. 매일 하지만 손자가 어떤지, 할머니가 힘들지는 않은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재충전했으니까 육아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과연 그 말이 진심일까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해야겠네요. 수진 씨는 이제 아예 대놓고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민준이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매일 아이를 맡기고 나갑니다. 오늘은 또 무슨 핑계일까요? 친언니가 입원해서 보러 가려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오후 내내 연락이 안 됩니다. 아들 민호는 더욱 가관입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서 일찍 못 들어가요. 민준이 좀 더 봐주세요.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고 정작 아이 돌보는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정숙 씨는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자를 돌보는 일이 반복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자신만의 시간도 없고 오로지 손자만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밤새 울어대는데 혼자서 달래야 하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채웠는데 아침 7시에는 또 며느리가 오늘도 부탁드려요 하며
아이를 맡기고 나가더군요. 더욱 서운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겠어요. 손자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시겠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아이 맡기고 자기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 정숙 씨가 불평하면 오히려 이기적인 할머니로 보일까봐 더욱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를 무료 베이비시터 취급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는 이런 며느리와 아들이 진짜 있는 건가요? 정숙 씨는 분노와 서운함,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성격이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입니다. 손자는 소중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냥 편리한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네요. 무료 베이비시터이자 언제든 부를 수 있는 하인 같은 존재로 말이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정숙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어디 갔지? 손자는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은퇴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심지어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쇼핑하고 카페에서 힐링하는 동안 정숙 씨는 집에서 손자 기저귀만 갈고 있었던 거죠. 정숙 씨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봤습니다. 서예 배우기, 친구들과 여행 가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운동하기.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말해야겠다. 정숙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육아 떠넘기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며느리와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숙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을 작정입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착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내일 며느리와 아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육아 떠넘기기는 없다고. 자신도 인간이고 자신의 삶이 있다고 말이죠. 65세면 이제 내 인생을 살 나이야. 손자는 예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정숙 씨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또다시 어머니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라며 손자를 맡기려 하는 순간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여기 앉아봐라.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며느리와 아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너희 둘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100일가 넘은 아이를 매일매일 할머니한테 맡기고 너희는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심지어 유럽 여행까지 가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며느리 수진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숙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다. 듣기만 해라. 나도 사람이다. 65세가 넘은 나이에 매일 신생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것도 참고 잠도 못 자가며 손자 돌봐줬는데
너희는 고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니? 아들 민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숙 씨는 계속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더 가관이다. 내가 낳아서 길러준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전혀 모르는구나. 회사 일 바쁘다며 육아는 나 몰라라 하면서 골프는 언제 치러 다니고 술은 언제 마시러 다니니? 정숙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는 더욱 가관이야. 친구들한테는 시어머니가 손자 바보라서 자기가 맡기지 않아도 보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서 산후 우울증이라며 매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치료라고? 그럼 진짜 아이 키우는 것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정숙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거다. 너희가 만약 한 번만 더 아이를 내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돈을 가져와라. 베이비시터 하루 일당 알아보고 그만큼 가져와라.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고 아들은 시어머니의 결심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 육아를 회피하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거다. 정숙 씨는 계속해서 쌓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는 신혼여행이고 뭐고 다 하면서 나한테는 당연히 손자 봐달라고만 하는구나. 내가 로봇이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프고 힘든 건 상관없니? 정숙 씨의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갑자기 육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제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는 더 이상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울면 직접 달래야 하고 기저귀가 젖으면 본인이 갈아야 하고 밤에 잠들지 않으면 새벽까지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자꾸 어머니에게 기대게 된 것 같아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이제는 골프 약속을 취소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신도 육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책임했습니다. 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서야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어요. 그동안 엄마한테만 떠넘기고 정말 죄송해요.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와 아들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머님도 쉴 시간을 드리면서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정숙 씨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면서 찾아온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서예 교실에 등록하고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정숙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65세에도 자신만의 꿈과 취미를 찾아 즐기고 있으니 정말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살았나 싶어요. 이제서야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진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가끔 정숙 씨가 손자를 안아주면 정말 고마워하고 예전처럼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머님, 오늘 2시간만 봐주실 수 있나요? 대신 저희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부탁하고 대가도 제시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숙 씨도 가끔씩은 손자를 봐주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 서입니다. 한 달에 3번만, 그리고 하루 4시간만, 이런 식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두고 자신의 시간도 확실히 확보해 두었죠. 집안의 균형이 제대로 잡혔고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단호한 결심이 만들어낸 통쾌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진짜 엄마가 되었고 아들은 진짜 아빠가 되었으며 정숙 씨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도 이제 진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고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구나.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구나. 정숙 씨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제 시작이네요.